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제 유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대체 유가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일까요? 사실 유가는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넘어 여러 산업계에 걸친 고리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유가에 주목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로는 미 셰일 산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셰일 산업은 지난 기간 셰일 혁명이라 불릴 만큼 큰 발전을 이뤄내면서 배럴당 생산 단가를 약 30달러 선까지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바로 뽑아 올릴 수 있는 사우디나 러시아에 비해선 생산 단가가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미국의 많은 셰일 업체들이 차례로 파산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앞서 미국의 한 신용평가 업체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 산업이 2024년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가 8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최근 형성된 20달러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올해에만 700억 달러 이상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셰일 업체의 위기를 넘어 석유 산업에 돈을 댄 은행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2008년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한 신용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 정부뿐 아니라 각국에서는 나름의 대책을 세우며 공조를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표면적 이유 외에도 유가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좀 더 유가와 관련이 깊은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유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선 정유 산업의 경우 원유를 가열해 분류하는 산업입니다. 원유를 분류해 휘발유, 경유, LPG 등 다양한 석유 제품을 정유탑을 통해 제조합니다. 이에 반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정유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 중 하나인 납사를 바탕으로 자동차 타이어, 화장품, 옷의 소재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들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산업에 대해선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분기 정유사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국내 정유 4사의 영업 적자는 모두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9년 1년 동안 정유 4사의 총 영업이익인 3조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1분기 만에 1년 동안의 수익을 모두 날린 셈입니다. 이 같은 큰 적자의 원인은 바로 국제유가의 급락인데요. 기존의 정유사가 지닌 석유 재고의 가치 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 때문입니다. 아마 당장의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유사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의 주가가 바닥을 향하지 않고 나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제유가의 가격이 내려가서 정유사가 지닌 기존의 석유 가격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떨어진 유가를 통해 앞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들인 원유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저렴하게 매입한 원유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상품을 통해 생산 단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다른 말로 레깅 마진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한 후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미래만 그리기에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보통 정유사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항공유 판매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운데, 정유산업의 특성상 특정한 기름만 빼고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고가 쌓일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유가가 오르더라도 정제 마진은 빠르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부진한 항공유 수요와 레깅 마진 때문이죠. 반면 이런 정유 사업에 비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의 감소로 주력 상품들의 원가 경쟁력이 오르면서 오히려 실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복잡하지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업의 경우 원유를 중유해 생산한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은 단순히 원유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같은 새로운 먹거리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짧게나마 유가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번 유가의 흐름을 보며 원유 ETN, ETF 등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저희와 함께 오늘 살펴본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를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유와 관련해 ETN이나 ETF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유 가격과 차이가 생기는 괴리율과 롤오버 비용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동성에 당황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드리듯 회사의 가치를 살펴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에 관련된 주요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